포보기 빠르게 같이 해보고, 다전자 원자에서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의 크기가 감소하죠. 감소합니다. 유효 핵전하는 실제 핵전하보다 그래서 작게 되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가 바뀌면 가려막기 효과가 이제 갑자기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수가 많으므로 유효 핵전하는 감소한다. 아니죠.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것은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유효 핵전하는 증가를 합니다. 같은 주기에서. 자, 이온 반질은 그 원자나 이온의 반질은 리튬보다 나트륨이 주기가 크기 때문에 나트륨이 더 큰 거고요. 리튬과 베릴륨이 양성자 수가 많기 때문에 더 작아져요. 더 작아져. 리튬이 큰 거고. 양이온이 되면서는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래가 더 크고요. 음이온이 되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커지니까 음이온이 커지는 거고, 얘랑 얘는 등전자 이온이야. 등전자 이온. 둘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습니다. 둘 다. 그 경우에는 양성자 수가 작은 애가 큽니다. 양성자 수가 많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작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이온화 에너지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야 돼. 떨어지기 쉬워야 돼.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를 해요. 왜냐하면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대체로 증가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중요한데 문제 풀 때는 예외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이거는 껍질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져요. 핵전하는 증가하거든요. 유효 핵전하는. 근데 껍질 수가 증가하면서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정전기적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 감소하죠.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시오. 이 그래프 외우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리튬과 플로린은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물론 플로린이 더 이온화 에너지 크고, 나트륨과 칼륨은 같은 조기잖아요. 나트륨과 칼륨은. 그러면 이제 얘가 더 이온화 에너지, 칼륨이 더 작아지고요. 베릴륨과 붕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1s, 2s 있으면 여기 있네. 여기 써져 있네. 하나, 둘, 셋, 넷. 요 전자 떼는 게 베릴륨이고, 붕소는 여기 있는 애를 떼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애를 떼는 게 더 쉽죠. 그러니까 쉬우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지. 이거 아셔야 돼요. 여기 한번 읽어보셔야 되고, 옆에 같이 복사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여기 써져 있는 건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짝지워져 있지 않은 전자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산소는 짝지워져 있는 전자가 떨어져요. 짝지워져 있으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핵전하는 물론 증가했는데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인하고 황인데, 인하고 황 여기 질소 밑에 인이고 산소 밑에 황이죠. 거기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랑 산소도 예외적인 부분인데, 질소 밑에 인이고 산소 밑에 황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질소 밑에 있는 애가 더 이온화 에너지 큽니다. 이거 자꾸 보셔가지고 외우셔야 되고, 꼭 나와. 요거 꼭 나와. 자, 여기에 좀 잘 설명이 되어 있네. 여기 하이탑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여기 예외 이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칼륨이 맞죠. 왜냐면 이제 껍질 수가 제일 크고 그 중에 이제 1쪽이 크니까. 양이온이 가장 되기 쉬운 원소는 수소는 아니지. 이 중에 따지자면 칼륨이 그 양이온이 되기 제일 쉬워요. 칼륨이. 왜냐면 전자가 떨어지기 쉬운 게
일로 갈수록 전자가 떨어지기 쉬워. 전자가 잘 떨어져.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그 전기 음성도가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왜냐면 같은 주기에서는 핵전하가 작은 게 전자가 잘 떨어지는 거고, 근데 같은 족에서는 껍질수가 클수록 멀리 있어서 원자과 전자가 잘 떨어져. 그래서 요게 금속성이 제일 크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1학년 때 리튬, 나트륨, 칼륨의 그 반응성이 칼륨이 제일 컸죠. 얘가 전자 제일 잘 떨어지는 애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로어린 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제일 잘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잘 당겨요. 전자를 뭐 당기는 힘이 세요. 네, 같은 이유인데,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 수가 증가하고 핵전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유효핵전하가 증가하니까 플로린이 제일 센 거고,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작아가지고 제일 센 거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이 중에는 이제 헬륨이죠. 헬륨. 왜냐면 이제 수소보다 헬륨이 큰데 점점점 어떻게 돼? 같은 족에서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헬륨이 가장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겁니다. 자, 칼슘의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이온이 되면서 줄어드니까 원자 반지름이 큰 게 맞네요. 그 다음 2주기에서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원소는 네온이다. 뭐 네온은 원래 음이온이 안 되는 애고, 음이온이 되기 제일 쉬운 애는 플로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6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요? 그거 원래는 알아야죠.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하죠. 그러니까 원래 산화수를 정할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애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로 이제 구분할 건데, 화투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하는 거고, 화몬 정도 수준에서 하죠. 산화하는 야가도. 자, 해보겠습니다. 유효핵전화. H의 유효핵전화는 이제 그 가리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1의 핵전화이고, 자, C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원래 플러스 4보다 작게 되고, 근데 C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앞쪽에 있는 애가 더 큰 거예요. B가 A보다. 옆에 있는 애의 반발력보다는 앞에서 이 양전하를 가리우는 효과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더 크다,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5번이고, 그 다음에 자, 유효핵전화는 크기, 지금 C가 제일 큰 거죠. 왜냐하면 양성자가 더 크기 때문에. 물론 가려막기 효과가 얘 때문에 증가는 했지만 그래도 C가 더 큰 거고, 그 다음 A가 더 클 수도 있네 진짜. 그래서 다시 따져보자. 그러면 얘가 리튬에서는 유효핵전화가 A가 더 크죠. A랑 지금 요 차이네. A고 A랑 B는 제일 작아, 그죠? A랑 C 중에 누가 크냐 이거네요. 유효핵전화가. 어렵네. A랑 C 중에 누가 더 크냐. 근데 이게 빼는 값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앞쪽에 있는 거는 얼마를 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는 나와 있구나.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유효핵전화는 B가 더 크네. 아까는 요 앞에 있는 게, 이 문제는 다른 건가요?
다르네. 이 상황이랑. 머리카락이 끼어있어가지고. 이게 원래 빼는 값이 있거든. 실제로 계산할 때는. 뭐 이런 거 안 가르쳐주면 몰라도 되는데, 자,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 있죠. 여기. 하여튼 안쪽 껍질 전자는 한 개당 0.9를 가려막고요. 0.9를 가려막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은 사실 몰라도 되는데 가려막는다. 근데 같은 주기에 있는 애가 있어요. 같은 주기. 같은 껍질 전자. 같은 껍질 전자는 0.3 정도를 가려막아요. 뭐 이런 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야지 알겠네. 이거는 그 A 같은 경우에 원래 플러스 3인데 옆에 있는 애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3을 빼서 얘는 2.7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얘는 원래 3인데 0.9인 애가 두 개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1.8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1.2에 핵전화, 유효 핵전화가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4에서 1.8에다가 0.3 더해서 빼면 되겠네요. 2.1이니까 1.9겠다.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은 이제 A가 더 크고 C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오네요. A, C, B 2번이 답입니다. 빼는 값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요거까지 지금은 뭐 배우진 않죠. 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금속 원소의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맞죠? 같은 주기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감소하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하고, 같은 주기에서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적으면은 작아지는데 원자 번호가 커지면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감소한다. 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역전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리튬이랑 쪽이 플로린이 원래 리튬이 더 크고 플로린이 원래 더 작거든. 근데 이온이 되잖아. 이온이 되면 얘가 더 작아져요. 리튬 이온이 되면 얘는 더 커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온 반지름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감소한다 아니거든요. 이해 가시나? 가요? 역전됩니다 이게. 같은 족에서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증가한다. 이거는 맞아. 껍질수 때문에 들어오세요. 증가한다. 맞아요. 네. 같은 족에서는 이온 반지름이 커지죠.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원자나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마그네슘 밑에 칼슘이 있어요. 그럼 칼슘이 껍질수가 크니까 더 큰 거고, 마그네슘과 나트륨인데 나트륨 여기 있죠. 근데 나트륨이 더 크죠. 나트륨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은 애가 더 큽니다. 자, 리튬이 되면서는 이제 양이온 되면서 줄어드는 거고, 플로린하고 나트륨은 등전자 이온이거든요. 등전자 이온. 근데 이 나트륨은 11개의 양성자가 있고 얘는 9개의 양성자가 있기 때문에 나트륨이 더 작은 게 맞죠.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음이온이 되면 커지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D다. 3주기인데 D네요. D 1쪽. 1쪽이 제일 큰데 3주기가 제일 크겠죠? 그리고 제일 크네요. 근데 이게 뭐지? 원자 맞죠? 그 다음에 안정한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D다.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C랑 D가, C는 두 개를 얻으면 되는 거니까 C는 이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D는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안정한 이온이 되니까 요렇게 되는데, D가 양성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안정한 이온의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D는 아니지, C가 되겠네. C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가 가장 작은 것은 A다. 지금 A죠. A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은 애가 유효 핵전하가 가장 작은데, 같은 족에서는, 그러니까 A랑 D를 비교하면 이게 그 유효 핵전하만 따지면 D가 더 커요. 근데 전자가 떨어지기 쉬운 거는 또 D야.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가 크면은, 이건 양성자가 많아서 그런 거지. 유효 핵전하가 크면은 전자가 떨어지기 어려워야 되는데 거리 차이가 있잖아. 또 거리 차이가. D에는 이제 3주기에는 전자가 떨어지는 거니까, 일단 유효핵 전하가 가장 작은 것은 A가 맞고요. 근데 유효핵 전하가 D가 크지만 얘는 3주기에는 전자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온화 될 때는 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건 더 작습니다. 유효핵 전하가 커도. 아무튼 여기에선 답은 3번이겠네요. 3번. 그 다음에 6번에 원자 또는 이온의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같은 것끼리 짝지은 거. 이거는 이렇게 작아진 이유는 껍질수 변화죠. 껍질수 변화. 껍질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얘네의 크기의 주된 요인은 껍질수죠. 이건 껍질수. 이거 껍질수 뭐 변화긴 하네. 변화. 다 보고요. 일단 얘네는 이제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고, 요거는 뭐 전자간 반발력 때문에 음이온이 더 크죠. 그럼 이제 기형, 니온 고르는 게 맞네. 1번 고르는 게 맞네요. 아니네, 틀렸네. 1번이 아니지. 이게 껍질수, 얘네가, 그런데 등전자 이온이네. 이거 내가 잘못 봤군요. 이거 쓰면 방금 잘못 봤구나. 껍질수는 같죠? 미안해. 얘네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나트륨, 마그네슘 등전자 이온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애들의 크기 차이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양성자 수라고 썼는데 유효핵 전하지, 좀 더 유식하게는 유효핵 전하, 양성자 수네요. 얘네도 등전자 이온이죠. 지금 나트륨과 마그네슘이. 방금 이제 요 칼륨 뭐 이런 걸 좀 착각하고 갔네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양성자 수, 유효핵 전하에 따라서 크기 차이가 나는 거니까 4번 골라야겠네요. 4번. 그 다음에 3주기 원소인데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나타낸 것이다. 뭐 흑백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앞에 게 원자고요, 뒤에 게 이온이에요. 이게 커졌네. 이렇게 커졌네. 음이온 되는 애들이고, 음이온 커지면 작아졌네. 그쵸? 양이온 되는 애들이고, 음이온 되는 애들은 이제 A와 B는 비금속이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이제 이 중에 원자 번호가 큰 거는 같은 3주기이기 때문에 얘네는 아니지. 얘네는 이제 금속일 테니까. 근데 얘네 중에 같은 음이온이 됐을 때 잘 안 보이지만 크기 차이가 얘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더 원자 번호가 큰 거죠. 왜냐하면 크기가 작은 애가, 같은 주기에서 크기가 작은 애가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죠. 크기가 작은 애가. 이게 틀렸고요. A.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는 것은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전자 껍질 수 때문이다. 예, 맞는 설명이고. 기억되기 3번. 자, 2족 또는 16족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정한 이온의 전자 수가 네온의 전자 배치랑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온분의 원자 반지름이 1보다 크면 이온이 큰 거지? 이온분의 원자 반지름이 1보다 크면 이온이 큰 거지? 1보다 큰 원자가 큰 거네. 미안해. 원자가 큰 거지. 그러면은 이온이 줄어든 거니까 얘네 둘이 양이온이 됐겠네요.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이 커지면은 1보다 작으니까 음이온이네. 얘네들 음이온. 그러면은 얘네들이 2족인데 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2족인데 네온이 되려면은 뭐 얘 마그네슘이었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칼슘 18이니까 칼슘이 맞죠? 예. 칼슘이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16쪽이니까 산소네. 산소. 요거는 산소 밑에 있는 애니까 황이네. 황. 뭐 요런 상황입니다. 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D다. D가 맞네요. C와 D는 비금속이다. 맞네. D가 더 크구나. 그러네. B가 더 크구나. B가. 그러네. 미안. B가 더 크네요. 얘가 20번이니까. 그 다음에 A와 B는 원자 반지름이 크다. A는 B보다 원자 반지름이 크다. 얘는 이제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B가 더 원자 반지름이 커야 되죠. A보다는 B가 원자 반지름이 커야 됩니다. 답 2번. 그 다음에 유효 핵전화랑 뭐 이런 거 써 있고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증가한다. 자, 근데 여기에서 껍질 수가 변화될 때 어떻게 돼? 껍질 수가 변화될 때 확 줄어들죠,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꼭 맞는 얘기가 아니지. 같은 주기에서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유효핵 전화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근데 그건 또 껍질 수의 영향이 있잖아요. 또 유효핵 전화가 물론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 전화가 크면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지만 껍질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얘가 줄어들었는데 얘는 커졌잖아요. 얘는 유효핵 전화가 줄어들었는데 얘는 커졌잖아요. 그렇죠? 네, 틀렸죠. 알루미늄이 질소보다 원자 반지름이 큰 것은 전자 껍질수 때문이다. 그렇죠. 왜냐면 유효핵 전화가 큰데 얘가 크잖아요. 그렇죠? 껍질수 때문에 그렇죠. 원래 유효핵 전화가 크면은 전자 잘 잡아당겨서 원자 반지름 줄어들어야 되는데 알루미늄이 더 큽니다. 껍질수 때문에. 답은 2번. 자, 이온화 에너지. 여기서부터는 아니야? 그러면 잠깐만요. 어디까지 시험 범위가? 리튬과 플루오린의 성질을 옳게 비교한 것은 리튬보다 플루오린이 유효 핵전화 크죠. 핵전화 증가했으니까. 원자 반지름은 리튬이 크고, 이온화 에너지는 플루오린이 크고, 원자가 전자수 플루오린이 크고, 안정한 이온의 크기는 얘는 이제 헬륨의 전자 배치고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인데 얘가 F-가 더 큰 거죠. 얘가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D다. 요거 양이온이 되기 쉽죠. 가장이라고 써져 있네. 요 중에 얘가 제일 전자 제일 잘 뺏겨. 제일 되기 쉬워. 이 중에 맞는 이야기고요. 지금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원소는 D랑 E다. E는 아니죠. E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죠.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반지름은 C가 D보다 크다.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은 C가 D보다 크다. 맞네요. 왜냐면 얘는 등전자 이온이거든요. 그래서 C가 양성자 수가 작아서, 유효액 전화가 작아서 큽니다. 3번 맞죠?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원소는 이 중에 이온화 에너지, 이거는 제1 이온화 에너지야. 그래서 요게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은 떼주기 쉽죠. 네, 그래서 얘가 양이온이 되게 제일 쉬운 거고요.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다. B랑 C는 같은 주기 맞네요. 네. 그 다음에 C와 E는 같은 족이다. 같은 족이죠. 다 18쪽이죠. 자, 그 다음에 2, 3주기의 이온화 에너지 상대값인데 3주기가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져요. 2주기보다. 그래서 가가 2주기고 나가 3주기. A는 B보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는 떼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이온이 되기 쉬운 게 아니죠. B가 양이온 되기 쉽고, 같은 족에서 주기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같은 족에서구나.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맞죠? 네, 주기가 크면은 거리가 멀어져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겁니다. 네, 3번.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이 중에 칼륨. 껍질수 큰데 그 원자 번호는 작은 애, 주기는 큰데 칼륨이고, 원자 번호 모두 합하라고 되어 있네요. 19. 그 다음에 유효액 전하가 가장 작은 원소는 이 중에 유효액 전하가 가장 작은 거는 수소죠. 수소. 예, 수소 1번.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헬륨, 수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헬륨은 2번이네요. 22네. 3번. 15번에 원자번호, 2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애는 이온화 에너지. 작아지는 애는 크기, 원자 반지름. 핵전화는 증가, 유효 핵전화 증가.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100번에 제1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 반지름의 상대값이다. 자, 요런 애들 중 하나다. 리페풍탄 칠산푸, 요 상태죠. 리튬, 질소, 산소, 플로린이 이 상태예요. 제1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게 리튬, 제일 큰 게 플로린, 두 번째로 큰 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원자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의 상대값. 이게 맞죠? 네. 리튬, 플로린 제일 작고, 산소, 질소, 순. D가 리튬.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C. 맞네. B의 이온화 에너지가 A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작은 것은 유효핵 전하 때문이다. 아니죠. 유효핵 전하가 크지만 따지면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죠.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같은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3단계는 아직 안 풀었죠? 한번 해보시고.
3주기라고 되어 있고요. 예. 앞에 게 원자, 뒤에 게 이온이네. 예. 감소. 이온. 근데 얘는 안 돼서 이렇게 썼나? 예. 모르겠네, 얘는 이제 증가했네. 음이온이고, 그 다음에 C는 이온 반지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써있구나. 그러니까 3주기 중에 일단 원자 반지름이 있잖아요. 원자 반지름이 있어서 이 중에 제일 큰 애가 지금 이거 나트륨이긴 하겠네, 그쵸? 예. 마그네슘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제일 크고 이거 그 다음에 D, C다. 그럼 얘네가 이제 앞에 있는 그 원자 번호 작은 애들이고 얘는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이고 원자 반지름이. 그래서 원자 번호는 B가 A보다 크다. B가 큰 거죠. 1로 갈수록 원자 번호 증가하는 거죠. B가 크다. 맞고요. C와 D는 비금속이다. C와 D는 C가 비금속 맞죠? 왜냐하면 D가 비금속이잖아요, 그렇죠? 예, D가 비금속이기 때문에 C도 비금속이죠. 예.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C가 D보다 크다. 이온 반지름은 C랑 D는 등전자 이온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D가 커요, D가. 왜냐하면 C가 더 양성자 수가 많을 거 아니야. 핵전화가 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D가 크다. 이온 반지름 D가 크다. 그래서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제1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2주기인 애들이 얘죠. 3주기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죠. 15에서 17쪽 중 하나다. 15가 질소고 2주기로 따지자면 16이 산소고 17이 플로린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제일 큰 애는 3이 이제 17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질소가 되는 거고 얘가 산소가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CL이고 요거 인이고 요거 뭐 황이고 이렇게 되죠. 자, 가는 3주기다 아니고요. 바닥 상태 홀전자 수는 B는 이제 하다 보면 알죠. 이게 3개라는 거 아시죠? A는 2개고 홀전자가 질소가 3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 전하는 C랑 B, C가 더 크다. C가 더 크죠? 플로린이 동소보다 더 큽니다. 질소보다 더 큽니다. 니은 디귿 4번. 자, 그 다음에 바닥 상태인 2주기 비금속 원소 A에 대해서 C에 대한 자료이다. 뭐 질소부터 하면 탄소부터 할게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원자 반전의 가장 큰 것은 C다. C가 가장 작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C가 플로린이고, 근데 뭐 산소일 수도 있지, 그쵸? 예, 3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A, B, C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예. 아무튼 뭐 산소나 뭐 어떻게 되겠네요, C가. 근데 이 중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C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은 애가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네요. 자, 이온화 에너지가 A가 가장 크다.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잘 모르지 지금. 뭐 산소일 수도 있고 뭐. 자,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 A가 가장 크다. 예. 홀전자 수는 B와 C가 같다. 홀전자 수가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요게 홀전자가 2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전자 수가 같은 애는 C랑 탄소랑 산소야. 홀전자 수가 같은 애는.
이거 두 개, 세 개, 두 개 하나 되는 거 아시죠? 분수로 생각을 해줘야 되나? 하여튼 요걸로 되나 안 되나 봅시다. 근데 요거 두 개 중에 얘 두 개는 B 아니면 C인데 원자반지름이 큰 애는 산소겠네요, 산소. 그러니까 B 아니면 C인데 B, C가 C랑 탄소랑 산소인데 C가 원자반지름이 크죠? 아, 작다야? 왜 이러냐? 작다네. 네. 원자반지름이 작은 애가 아무튼 산소죠. 그쵸? 원자반지름 작은 애가 산소죠. 그러면은 얘가 산소라고 하면 얘는 탄소. 근데 이온화 에너지가 산소보다 큰 애가 누가 있냐면 질소. 근데 원자반지름이 가장 작으려면 이제 만약에 플로린을 하면 여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산소보다 커야 되니까 A가 가장 커야 되니까 질소. 그래서 홀 전자 수는 A가 B보다 많다. A가 3개니까 많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C가 B보다 크다. 맞죠? 예, C가 산소인데 산소가 탄소보다 크다. 맞네. 5번 답이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F-랑 나트륨 플러스랑 비교할 때 얘가 더 큰 이유는 유효 핵전하가 F-가 유효 핵전하가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좀 더 쓰자면 이제 F-와 Na+는 등전자 이온인데 F-의 유효핵 전하가 더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잡아당긴 힘이 약하니까 더 크겠죠. 요거는 이것의 전자 간 반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 둘은 이제 유효 그 핵전하는 똑같은 거죠. 이 전자 간의 반발력이 크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고. 됐지요? 그 다음에 제 2주기고요. 리튬부터인데 이온화 에너지가 A가 B보다 큰 까닭. 아, 이거 방금 아까 한 거죠. B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EP에서의 전자가 떨어지는 데 뭐 필요한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얘는 1s, 2s에 있는 전자 떨어지는 거고 A는 B는 EP에 있는 전자 떨어지는 거잖아. 그쵸? 얘 둘은 질소는 짝지어져 있지 않은 전자가 떨어지는 거고 산소는 짝지어져 있는 전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는 짝지어진 전자 간 반발력이 커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 거지. 더 떨어지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